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노란봉투법은 경제 내란법이다. 내란. 좌파들이 말만 하면 이게 뭐 계엄이 내란이다. 또게 뭐 대한민국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 이게 역사 내란이다. 이 좌파들이 계속 뭐 계엄 내란, 역사 내란, 온갖 게 내란 이야기 떠드는데요. 우리도 이게 그 내란은 내란으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이 노란봉투법은요, 완전히 경제 내란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게 누가 말해도 이게 경제 내란, 내란이라는 게 우리 내부에 막 전쟁 벌이는 게 내란이잖아. 근데 노란봉투법이 되면 일단 이게 노조하고 사용자, 노조하고 이제 그 경영자 간에 전쟁이 나겠죠. 노조하고 경영자 간에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또 그 파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가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파업할 수 있다. 경영상의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할 수 있다. 파업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일단 노조와 경영자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이게 내란이잖아. 내란 맞죠? 또 이게 어떻게 벌어진다? 벌써 이게 그 하청업체가 원청업체하고 야, 우리도 같이 교섭하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한테 또 교섭 요구하면 또 전쟁이 벌어지겠죠. 원청과 하청. 이게 내란 맞죠? 결국에 그 노란봉투법은요, 완전히 막 경제 주체들 간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노동자와 경영자, 또 이게 원청과 하청, 온갖 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거야말로 이게 경제 내란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요. 벌써 이게요, 산업 현장에서 벌써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근데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이미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걸 예상하고 온갖 그 불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 하청업체가요, 원청하고 직접 교섭하자. 이게 노란봉투법에 있다 있잖아. 하청업체가 원청하고 교섭하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네. 네이버 있잖아요. 우리 NHN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 그 6개 산하 자회사가 있답니다. 네이버의 그 하청 6개 산하 자회사 노조. 이자들이 원래 네이버하고 협상하자. 하청 자회사가. 이런 데 그 벌써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G전자도 그 가전보험에 유지나 보수하는 게 있잖아. 삼성전자도 이제 그 핸드폰 고장나면 보수하는 이게 또 다른 조직이거든요. 이런 게 유지 보수는 다른 업무로 맡기잖아. 근데 나도 삼성전자 관련 있지 않냐? 핸드폰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LG전자도 유지 보수 자회사, 이 노조가 원청하고 교섭하자. 이런 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백화점이나 면세점 있죠. 여기도 가보면 그 판매 서비스 노조가 있잖아요. 그 밑에 백화점이나 면세점도 그 판매 서비스 노조가 있거든요. 밑에. 여기도 원청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벌써 막 대규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들이 원청과 우리는 교섭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뭐 공기업들도요, 협의할 때 나는 내하고 안 하고 원청 이재명이하고 하자. 이재명이하고 하자. 왜?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잖아. 근데 공기업 사장 힘이 뭐냐? 나 이재명이하고 협상하자. 앞으로 모든 공기업, 모든 공무원 노조들은 전부 이재명이하고 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원청이 이재명이니까. 참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써 첫째 벌어지고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할 수 있다잖아요. 지금요, 심각한 게 바로 민노총이 금속노조가 있잖아요. 금속노조. 세거든요. 민노총이 다 금속노조. 뭐, 여기서요, 우리 마서가 있잖아요.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잖아요. 마서가. 원래는 이게 마가잖아. 마가라는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마가인데, 근데 이거 미국의 조선업이 죽었잖아. 조선의 그 생태계가 다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르네상스 부활시키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나 또 이게 HD 현대나 또는 이게 뭐 삼성중공업이나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미국에 막 진출해서 미국 조선 인수도 하고 또 이게 새로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조선을 부활시켜주는 일을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거든요. 협상 카드잖아요. 마스가라죠. S가 쉽, 배. 미국의 그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근데 여기에 민노총, 금속노조가 급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이게 뭐랬냐? 아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두고 이러다면 이게 우리나라 기술자나 우리나라의 인력이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미국에 유출되고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유출되면 우리나라의 조선이 쇠퇴하면 그럼 이게 우리 조선소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럼 이게 우리 월급도 줄고 우리 일자리도 줄고 새로 신규도 많이 안 뽑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쇠퇴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경고하면서 막아라. 아니면 이게 파업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났었습니다. 야, 심각하죠? 민노총이 말이 맞는 말은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민노총이 말이 저는 맞다 봐요. 미국이 다 투자하면요. 미국이 조선업을 살려주려고 다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업은 죽습니다. 죽어요. 윈윈이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조선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이에요. 지금은 호황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윈윈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살리고 우리도 이게 사는 게 어려워. 미국이 조선업이 살아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다 이게 파이가 정해진 걸 다 이게 쪼개 먹는 거거든요. 조선이라는 게. 배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수주 주문하는. 그런데 문제는 민노총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되니까 안 따르면 이게 파업해버리고요. 또 파업하면 이게 또 손해배상도 못해, 불법으로. 불법도 아니지 뭐. 노란봉투법에는 경영상의 결정,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도 근로조건에 예언 주잖아. 그럼 이게 정당한 파업 사유가 되는 거야. 그 기업들은 심각하지. 아니, 정부에서는 미국에 투자라고 난리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노조는 자기들 근로조건 나빠진다고 반대하고 난리고 도저히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 이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조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요 사건이 있네. HD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조선소죠? HD 한국조선해양. 거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옛날에 두산 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 요게 두산 비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 두산 비나 인수, 요걸 하려고 하니까 야, 이래도 이게 일감 준다. 너게 왜 베트남의 두산 비나 베트남 걸게 인수하니? 하지 마. 하면 파업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외국의 기업도 인수 못 하겠네. 외국에 투자하거나 기업 인수하면 우리나라에 일자리 주니까 못하게 노조가 막아버리네. 이런 이게 누가 이게 경영을 하겠냐고요. 우리나라의 경영자들 불쌍합니다. 이재명 위에서는 이게 계속 미국의 투자회가 카드로 이용해 물라고 계속 위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압박하고 노조는 이게 그러면 자기도 근로조건 나빠지니까 못하게 압박하고 도저히 샌드위치 끼가 경영자들에게 어떡하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기업인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노조는 노조들에게 외국 투자 못하게, 인수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재명 정권은 막 압박해서 트럼프하고 협상하면서 조선을 뭐 투자해줄게, 얼마를 뭐 어떻게 저주고 강요하고요. 그러면 또 이게 노조가 파업 들어오면 이게 또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파업 정당 사유잖아.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이게 노란봉투법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오늘 또 일방 처리하려고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데, 근데 필리버스터도 이제 완전히 뭐 끝나버려서 그 기능이 요 시기에는 끝나버려서. 와, 원래는 이게 필리버스터가 이제 입법을 좀 다수파 좀 지연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요, 그냥 뭐 하루 하고 나면요, 무조건 이게 60%가 또, 야, 중단해! 이러보니까 이게 뭐 필리버스터가 아무런 이게 의미가 없는 참 이게 그러니까 의회 독재가 돼가지고 이런 제도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노란봉투법은 세 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고, 근데 벌써 이미 판결로 또는 이미 막 벌써 현장에는 법이 통과된 것처럼 우리 판결 중에 보면 이게 그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판결이 막 나오고요. 법도 통과 안 되는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 네이버, LG전자, 뭐 백화점, 온 데서 그 하청업체들이 원청하고 협상하자. 이게 벌써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될 걸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우리 그 조선이나 이런 데서 그 외국에 투자를 했더니 민노총 금속노조나 또 자체 노조에서 하지 마. 투자를 못하게 막으면서 파업으로 협박하는 이런 이제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 전부 떠나겠다. 이랬더니 저 어디 대통령실에 뭐 어디 좌파 중에 김용범인가? 정책실장인 거 있잖아. 김용범. 이놈이 뭐라 하냐면, 어이, 떠나려면 떠나봐. 안 떠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짜 심각하게 떠나면 그때 가서 법 바꿔줄게. 이러고 있어요. 야, 참 이게 그 정책실장인 놈이 노란봉투법 비판했더니 기업에서 1년만 유예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타협안을 기업에서 제시했더니 경제단체들이 정책실장인 놈이 에이, 뭐 떠나갈 일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만약에 떠나가면요. 그때 가서 우리 법 바꿔줄게요. 이러고 있다고. 아니, 한번 만든 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민노총이 반대하는 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한 번 이게 만든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고. 그렇게 법 바꾼다 치자. 그럼 이게 떠나간 기업이 어떻게 오느냐고. 기업이 떠나가고 돌아오는 게 장난이냐? 장난이냐고. 어디서 이게 경제가 실험장이냐? 표본실에 청개구리처럼 이게 개구리 배 해보듯이 실험하는 거냐? 경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짓을 청와대 정책실장자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자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노란봉투법은요.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진짜게 노조와 경영 또 하청과 원청 완전히 전면전이 벌어지는 이런 그 경제 내란법이다. 경제 분야에서 온갖 1년 내내 투쟁, 전쟁을 가져오는 경제 내란법이다. 아마 이걸 국민이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통과되면요. 엄청난 후폭풍이 불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